반갑습니다. 와 갑자기 PD님이 손 확 내니까 나도 기합이 들어갔어. 아 나도 기합이 그냥 욱 들어가네. 예, 국어 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올가국어 현정쌤입니다. 오. 올가국어 수더쌤입니다. 와우. 자, 저희가 지금 문학 특집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학 특집 4부작. 오늘의 마지막으로 고전 소설. 고전에도 옛날에도 소설도 있었구나. 홍길동?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많죠. 정말 많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있었네. 있었네. 자, 그러면 또 이게 또 내신으로 나오고 수능으로 나오고 모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아이들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전은 사실 월등히 극은 나올 게 너무 뻔해서 봉산탈출 말고는 거의 맞아요. 네, 나올 게 없고 뭐 숲이라고 사실은 소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전 하고 끝나면 소설이고 무슨 설 하면 기 이렇게 끝나면 숲이거든요. 기? 네. 예를 들어 포화 옥기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면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일단 이게 수필인지 소설인지 모르겠다면 제목의 마지막 글자라도 토끼전. 네, 소설. 네. 상기, 네. 수필.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뭐 맞아요. 사시남정기 아, 이런 맞아요. 거는 이제 사시남정기. 이것도 너무 이건 유명하니까. 또, 네, 소설인데 그런 작품들은 대체로 이제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예외 몇 개 빼고는 다 끝글자만 보면 갈래가 일단 보여요. 그게 또 구분한 거구나. 네. 네네네. 계속해 주세요. 아주 재밌네. 아주 옛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 나. 전반적으로 고전은 이게 시랑 소설을 다 떠나서 고전은 현대문학에 비해서 물어보는 게 좀 심플한 편이에요. 그래서 현대문학은 지금도 계속 창작이 되고 있는데 고전은 추가적으로 창작될 수가 없는 문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역사적인 것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아놓을 필요는 없다만 전기랑 후기 차이는 알아야 합니다. 소설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소설은 또 그러네요. 네, 문학의 쓰임 자체가 달랐어요. 전기는 좀 계몽을 위해서 혹은 뭔가 아녀자들에게 어떤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소설들이 많이 향유가 됐다면 후기에는 백성들의 욕망을 작품 속에 굉장히 많이 드러냈어요. 네. 네. 뭐 약간 이솝 우화 같은 내용도 있지 않나요? 우화가 있는데 네, 출제율이 높지가 않아요. 요즘. 권성징악은 네, 많이 네, 나와요. 그거는 너무 네.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죠, 다들. 네. 대부분. 나도 알아 그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 약간 의인화된 그런 작품들은 이제 가전체 문학이라고 해서 가전체 문학 장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엔 조금 출제율이 낮은 것 같긴 한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한 번씩 언급이 되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접할 수 있고 또 작품 수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작품들의 스토리는 또 되게 재밌기도 해서 예, 그 정도는 또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계속 많잖아요. 고전 얘기해 주세요. 에스더 네, 일단 이제 저는 장르가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영웅담 소설, 그 다음에 가정 소설, 그 다음에 연애 소설, 뭐 요 정도가 요즘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웅담은 어려서 꼭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뭐 위기에 구출돼서 성장해가지고 또 한 번 위기를 겪었을 때 그걸 꼭 해소함으로써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장르별 틀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고, 특히 가정 소설은 웬만하면 처분 나쁜 사람이에요. 네. 처음 나쁜 사람이고 무조건 본처가 주인공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연애담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뻔한 얘기고요. 뭐 신분의 뭐 이제 뭐 이걸 초월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장애물로 많이 나오고 이러죠. 네. 네. 그리고 또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학생들이 읽을 때 일단은
처음 시작 부분을 읽을 때부터 어느 정도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시련을 무조건 겪을 것이다는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연애 소설의 경우에는 한 번은 이별하게 될 거고 영웅 소설의 경우에는 한번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거나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고 아니면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도 버려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가정 소설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처분 나쁜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처가 쫓겨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놓고 읽으면 주인공을 딱 봤을 때부터 이 주인공이 언젠간 어떤 일을 겪겠구나 정도는 예측을 해가면서 읽어야 좀 독해가 쉬워질 것 같고 영웅 소설에서 한 가지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놨으면 좋겠는 단어가 원수. 원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계속 맞아요. 왼수니까 나쁜 사람 아닌가요? 라는 말 진짜 많이. 군대의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최고지인데. 그렇죠. 그렇게도 네. 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마땅히 생각나는 이춘풍이라고 한다면 이 원수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쵸. 그 춘풍을 얘기하는 네, 건데 네, 네. 학생들이 춘풍의 원수라서 원수 아니었나요?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줄거리 파악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실제로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이 고전 소설 읽다가 저한테 이제 외부 지문 막 이렇게 들고 와요. 선생님 인물이 너무 많아서 못 풀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인물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한 12명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쫙 확인해 보면 아니 3, 4명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사람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태어나는 부르는데 네,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 소저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소저가 같은 이름의 이제 여러 성씨의 소저가 나오면 이때 당시 되게 흔하게 쓰이던 이름으로 이제 또 오해를 해요. 이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정말. 그렇구나. 난 최근에 그 사극이라 드라마 그 참 그 수룹 김혜수 나오는 재밌게 봤어요, 저도. 네. 너무 재밌게 잘 네. 봤는데 거기서도 한마디로 그 후궁이라고 거기서는 후궁이라고 그러나? 네. 근데 거기서는 김혜수가 짱이던데. 그래서 맞아요. 본처였잖아. 네. 보통은 이제 고전 거기서는 첩이 들어와서 본처를 내쫓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네. 궁중 드라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처라고 해도 중전이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인데 거기는 또 계급 네, 딱저기가 네. 있으니까. 네. 그 그죠? 이상 가정은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그럼 아니면 뭐 학습할 때 고전 소설을 또 공부할 때 좀 꿀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실 저는 사실 그 고전 시가보다 개인적으로는 고전 산문이 조금 더 배경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전 시간은 사실 해석만 해도 오케이거든요. 근데 고전 산문은 일단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애당초 내놓기 때문에 사실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정말 역사 공부가 하기 싫으면 왜냐하면 우리 역사가 워낙 또 길고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병자호란이랑 임진왜란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때 서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걸 배경으로 쓰는 글이 정말 많고 그리고 많다 보니까 또 출제가 자주 나와요. 그 배경들이요. 그래서 최소한 그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은 좀 공부를 해둬야 사실 문제나 외부집이 나올 때 좀 두려움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성들의 좀 한계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남장 모티프가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뭐 유명한 그런 드라마나 소설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크게 두 축인 것 같거든요. 아주 리얼하게 현실을 담아내거나 아니면 아예 판타지거든요. 근데 이제 고전에선 판타지가 그냥 도술로 나와요. 정말로 뭐 부채 한번 휘둘렀더니 막 이렇게 불이 불고 막 이래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 그 다음에 사실 산문에서는 해학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와봤자 뭐 봉산탈춤의 극문학 정도기 때문에 사실 해학은 오히려 고전 시가에서 조금 더 많이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가끔 해학을 이제 고전 산문에서도 많이 찾는 경우가 있는데 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현대문학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정말 방금 얘기하신 내용들 중에 극도로 현실적이거나 아예 판타지거나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는 정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이제 살짝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되었던 내용인 만큼 여성 영웅 소설이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장을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데 남장했을 때 따로 쓰는 이름이 하나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진짜 알아보시면 중요한 좋을 것 거네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그
방송 콘텐츠 중에서 다음 방송은요. 우리 작품 하나씩 갖고 옵시다. 수업으로 작품 가나? 얘기를 좀 하죠. 네? 뭐 네. 시던 현대 시던, 네? 고전 시던, 뭐 현대 소설이던, 네. 고전 소설이던 작품 하나씩을 갖고 와갖고 요거에 대해서 또 좀 물론 뭐 당연히 빈줄 높거나 좀 그런 걸 갖고 오겠죠. 네. 아니면 재미있었던 이런 걸 갖고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면서 또 각자들의 또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이걸 들으면서 그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공부할 수 있는. 나 오늘 한 건 했어. 이게 좋은 아이디어를 마지막 4부에서 내가 아닌가요? 혹시?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나만 좋아했나?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문학 특집 편입니다. 문학 특집 1부, 2부, 3부, 4부 오늘 그 고전 소설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문학 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1학기잖아요. 네. 1학기 중간 기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얘기한 대로 작품을 또 가지고 이렇게 또 이해하는 시각도 가지고 또 뭐 이런 게 좀 독서 비문학에서도 혹시 분야별로 있잖아요. 분야별 얘기를 좀 주제를 정해갖고 분야별로 어떤 네. 지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4주 동안 선생님들 되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갖고 콧물이 나는데 4주 동안 되게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작품 해석이라든 작품 설명 이걸 만약에 준비해 주신다면 이쪽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